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네, 문단에서 거의 국민 시인으로 칭송받는 70대 노인이기도 한 이적요라는 시인입니다. 네. 어느 날 정원에 놓여진 의자에 처음 보는 소녀가 잠들어 있는 거죠. 한눈에 그 소녀의 젊음, 싱그러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누구야? 은교요. 근데 여기는 그날 이후 이 은교는 제자인 서주 대신 이적요의 집에 드나들면서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적요는 그녀와 함께하면서 젊은 시절의 생기 또한 70이라는 그 나이 속에 숨겨두었던 욕망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적요의 천재적인 재능에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또한 존경에 맞지 않던 제자 서지우, 스승을 변화시키는 은교에 대한 묘한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네가 선생님 위험에 빠뜨리고 있잖아. 서로 갖지 못한 것을 탐하면서 질투와 매혹으로 뒤엉키게 되는 세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은교입니다. 네, 재밌다. 재밌습니다. 네. 스토리가 흥미진진. 은교라는 작품은 지금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굉장한 화제가 됐었어요. 박해일 씨가 노역을 연기했다. 네.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의 소재에 관련된, 영화를 얼핏 딱 보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롤리타 컴플렉스야?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아요. 롤리타 컴플렉스 하면 아주 어린 여자에 대한 이상한 그런 성애를 뜻하는 말인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은 롤리타 컴플렉스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어떤 그 앞으로 할 얘기가 사실은 이런 얘기야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초반 한 10분 사이에 다 보여요. 뭔가 하면 이적요 시인이 거울 앞에서 자기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벗는데 자기의 그 쭈글쭈글하고 늙은 육체를 쳐다보면서 스스로 한탄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적요 시인이 등장하는 초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교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최초의 장면은 자는 모습인데 다리라든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목덜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선한 젊음과 사그러드는 육체,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킴으로써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어떤 한탄, 회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베니스에서 죽다라고. That's how beauty is born. Like that, spontaneously, in utter disregard for your labor and mine. It pre-exists our presumption as artists.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젊음 앞에 쓴 이제 막 쓰러져가는 대예술가가 느끼는 어떤 충격. 기영도 시인의 빈집이라는 시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구절 나와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이여. 이 영화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연 내 사랑 빈집에 갇히는군요. 외우고 계시는군요. 역시.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야, 역시 연애지는 다요. 헐, 헐이 뭐였냐? 매우 고맙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주제를 시각적으로 살려내기 위한 톤을 너무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젊음의 느낌을 빛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은교가 중반에 나올 때까지는 거의 항상 흰 옷을 입고 나오거나 아주 밝은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광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빛 속에 이 소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나머지 물들하고도 대비가 됩니다. 극 중에 약간 후반부에 등장하는 판타지 장면인데 막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면티를 입고 있는 은교가 까르르 웃으면서 사다리를 넘어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실내에 있는 이적요 시인이 보는 장면이 있는데 실내는 굉장히 어둡고요. 이적요 시인은 어둠 속에 있죠. 이런 것이 늙음과 젊음을 하나의 쇼트, 하나의 씬 속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가 차 어느 분이시죠? 할아버지. 헐. 예? 혹시 뭐가 잘못됐나요? 고맙다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가장 은교라는 영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실제 나이 든 배우가 아닌 지금 한참 젊음을 구가하고 있는 이 박해일 씨에게 70대의 노인 역할을 맡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패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양쪽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70대 노인이 10대 여고생에 대해서 어떤 연정을 품고 이런 것에 불편한 감정이 분명히 대중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박해일 씨가 만약에 분장을 했다고 치면 그 여고생을 이렇게 좀 육체적인 시선으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부담감이 좀 덜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의 그 극
보객의 어떤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정확하게 찔러주신 건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박해일 씨가 보이지 노인 이적유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투도 그래요. 맛있는 거 먹자꾸나. 맛있는 거 먹자꾸나. 라는 식의 종교법이라든지 걔 고등학생이지. 이런 식의 계속 박해일 씨를 의식하고 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캐스팅은 사실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7살의 소년을 연기한 김고은. 할아버지 드시고 300대 싶으실걸요? 1의 캐스팅을 뚫었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과연 어떤 연기를 보여줄 것인가? 라고 했는데 납득할 만한. 제가 볼 땐 최상의 캐스팅이에요. 젊음의 느낌, 싱그러운 느낌 이런 것을 김고은 씨라는 배우가 가장 최적으로 체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어떤 좀 에로티시즘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함정도 있고 좀 음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서도 네. 비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김고은 씨 자체가 해낸 거군요. 이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야! 너 선생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왜요? 너 선생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말이야, 나 재수없게. 근데 이제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것은 은교가 그 후반에 가면 마치 황파탈처럼 보이거든요. 네. 너무 전형적인 치정 스릴러처럼 영화가 전개가 돼요. 사실 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젊음에 대한 동경이라는 것은 사실 그 한마디 단어로서 축약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인데 그렇죠. 그것을 너무 장르화시켜서 치정극처럼 풀어버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어떤 후반부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좀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전달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 대한 별점 몇 점입니까?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우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에 대하여. 은교만 빛난다. 아, 은교만 보여. 김태훈 씨만 그런 것 같아. 딸나는 은교로.